결정적인 행운은 어디서 오는가? 네. 나랑 아주 가까운 누구, 친한 네네. 사람,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약한 연결보다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랜덤하게 약한 연결의 빈도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네. 운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트워크라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사고 실험 얘기할 때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을 얘기한단 라플라스.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행운이고 무엇이 불운이냐라고 네네. 말할 때 예측 불가능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확률이 낮은 게 아니고 네. 네, 라플 위클리가 6번째 시즌 6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성수동의 시대는 끝났고 네. 연남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곳 연남동에 드림 플러스라고 라이브 플러스 TV가 사용하는 전용 스튜디오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즌 시작하는 기념으로 박수 한번. 여기가 이제 저희 너무 맞아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을 이제 팬의 입장에서 화면으로만 보다가 야, 네. 그분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떨리네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새 시즌 시작할 때 정말 자랑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가 항상 시즌 오프일 때 네. 여러분들 저희가 추천한 작품들 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드디어 베르세르크를 봤다는 거. 야, 42권짜리 베르세르크를 궤도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내가 베르세르크를 읽지 않으면 궤도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겠다 싶어서 최애 캐릭터 누굽니까? 최애 캐릭터요? 탈락. 이렇게 아니, 뭐 대충대충 읽는 작품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아니, 기억하지 뭐 너무 많았어. 주인공은 갇히고 주인공 갇힌 건 정민이 합니다. 어떻게 2주가 지나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나. 저도 사실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떠올리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근데 진짜로 베르세르크 알겠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안 봤다고 놀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고 네. 또 해도 바뀌었는데 올해는 좀 나한테 행운이 따라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새 시즌에도 좀 행운이 많이 따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 행운으로 잡았습니다. 앞에 포춘 쿠키 놓여있거든요. 네. 포르춘이라고 써있네요. 사실 이런 행운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진 않죠. 하지만 이 쿠키 안에는 주로 덕담이 여기서 들어있어요. 이제 덕담. 행운을 바꾸는 거야, 우리가. 네, 왜냐면 이게 한 끗 차이로. 바꿔도 괜찮은 게 여기에 어떤 여기서. 저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담으로서 플라시보 효과를 만든다라면은 그건 좋다고 봐요. 대박나라! 차! 차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제 궤도랑 말 좀 통하게 된다. 베르세르크 읽었고. 저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오, 좋다. 딱 형님 스타일이시네요. 네. 당신의 관대함을 보여주세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좀 너그러주세요. 맨날 너무 타박하니까. 네. 관대해지라는 거. 가만 있어. 저거 내가 뽑을 뻔했잖아. 정말 잘 바꿨다. 보상을 좀 받나요? 사실은 뭐 해바뀌고 시즌 또 첫 녹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길 가다가 보니까 또 새해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작은 걸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 또 여기 상자가 놓여있길래. 네, 주문을 했어요, 해외에서. 와. 주문 와, 제작품. 이거 영화 관련된 소품인가 봐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선생님 거예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우와! 이거 거기 있는 거잖아요, 네. 파이어키아에! 새로 글귀를 주문했어요. 와, 진짜. 와, from 파이어키아 with love라고 써있고요. From Russia with Love라는 그 007 시리즈 중에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살짝 비틀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먹지 마세요. 네. 예. 돈으로 준비한 선물이 또 있어요. 오. 워낙 돈을 적게 드렸지만 네. 크게 한번 터지시라고 복권을 사왔습니다. 진짜 이게 되면은 이게 가능성.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둘 다 숫자가 하나도 안 맞을 수 있냐? 당첨은 됐는데 얼마인지를 이걸 긁어야 되지. 1,000원. 1,000원. 당첨으로 시작하는 새해 너무 기분 좋다. 꽝. 꽝. 평소에 본인은 좀 행운이 따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해서 제가 직장 생활 한 13년 정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충동적으로 직장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네이버라는 회사랑 한 4년 정도 계약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보다 5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5년 후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제 생각엔 지금 제 상황이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당시가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그런 걸 시작했던 때였고
또 1인 미디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제가 네이버랑 계약한 1인 미디어로 2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순간이어서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근데 제가 나온 건 사실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온 것 자체는 충동적인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너무 이게 잘 맞아서 그 다음부터 약간 4년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나는 뜻하지 않았는데 충동적이었는데 너무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네이버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도 잘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너무 큰 운과 뭐 타이밍과 이런 게 작용은 하지만 전 약간 지나가다가 뭔가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글자를 지나가다 발견을 네. 하고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캐치하는 그거를 느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걸 너무 잘 다룬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네, 좋아요. 네, 그게 바로 대단한 유혹이라는 작품입니다. 오호. 네. 대단한데요? 대단한 작품이? 유혹이요. 네. 대단한 작품이에요. 느낌이 좋은데요. 그렇죠. 약간 무슨 19금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굉장히 훈훈한 휴먼 코미디 같은 네. 건데 생마리라는 어떤 퀘벡주의 섬이 있어요. 이 섬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이제 몇백 명밖에 되지 않고 퇴락해가는 섬이고 한때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연금 받아서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이 마을의 돌파구는 이 섬에 공장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면 약간 거기에 뭐 일자리가 취직자리부터 창출되고. 시작해서 등등까지. 네. 근데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최소한 5년간 상주하는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네. 근데 이 마을 출신으로 마을에서는 직업이 없어서 도시로 간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경찰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돼가지고 딱지를 떼고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도 사실은 약간 해서는 안 되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갑에 몰래 감추고 있던 의사가 이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향정신성 약물 같은 걸 이렇게 손에 쥐기가 쉬웠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꾀를 내서 우리 마을이 생마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한번 한 달이라도 휴가를 갔다 와서 거기 머물러 주면 눈 감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크리스토프라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마을에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 가요. 이 사람이 크리켓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에서는 크리켓이 뭔지도 잘 모르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을 주민들이 다 짜요. 이 사람을 완벽하게 대단한 유혹으로 사로잡자. 라고 해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수백 명이 이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배가 이렇게 통통통통 가는데 딱 보니까 주민들이 크리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지. 오니 크리켓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내 딱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면 산책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지폐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와 이게 무슨 횡재야? 너무 좋아해. 낚시나 해볼까?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걸려. 그만한 대어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네, 켜놓은 밑에서 거예요? 잠수로 들어가가지고 끼워주는데 살아있는 물고기가 없어서 냉동 물고기 끼우고 냉동 물고기 막 어른 채로 낚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하는데 식당에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작은 식당이니까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가족한테 내가 좋아하는 그 요리 있잖아. 그러면 먹고 싶은데 정말 힘드네 하고 했는데 도청을 해요. 그래서 근처에 식당에 딱 갔더니 오늘의 요리가 그 요리야. 그거 약간 같아요. 짐 캐리 나왔던 그 트루먼쇼. 트루먼쇼. 긍정적인 트루먼쇼. 네, 나만 빼고 다 지금 그럴 짜고 치고 있는 수도 거잖아요. 있죠. 네,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좋겠다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작은 사소한 하나하나 삶을 즐겁게 만들었던 행운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행운이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연출이었네요. 노력에서 온 거죠. 이러다가 이제 탄로나는 순간이 있겠죠. 진실과 거짓이 갈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훈훈한 그런. 재밌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프로포즈 전략을 짜놓은 게 있어요. 노트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 있는 지금은 못 찾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적어놓은 게 뭐냐면 네. 그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행운을 선물하자. 어머.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면 그 앞에 지폐를 놓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딱 지폐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눌러놓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탈 수 있게. 네.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럼 택시가 우연히 나오면 바로 탈 수 있게 이제 비어있는 택시를 마련해 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디 가면 다 뭘 할인해주고 중학교 때 계획을 하는 거. 대단한 청혼이네. 네. 딱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한국판의 대단한 욕을 쓰신 거죠.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운수가 너무 좋았는데. 그쵸. 자, 기분 너무 좋았는데 밤에 뭐야 청혼을 받았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죠? 글쎄? 아니에요. 뭐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딱 이런 게 영화로 있었구나. 신기하네요. 진짜. 사실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할 때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라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거기다 물고기를 풀어놓고 지폐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만
실제로 근데 우리 앞에 그런 행운들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알아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작은 행운을 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할 때 계속 그런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햇살을 보고도 와 이런 그런 사람이 햇살이 있어요?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걸 행운이라고 보는 친구도 있어. 이런 햇살을 보다니. 스트라이브 앱 들어가셔서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하고 계시다는 것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프리미엄 영화 상영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행운과 불행을 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과학에서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실 뭐 우리가 물리학에서의 양자역과 확률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도 이미 천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행운이라는 요소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에요. 사실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권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높을까 보면은 우리는 이미 정자 상태에서부터 그렇죠. 예, 이 우리가 수정될 확률만 봐도 로또가 연속으로 30번 넘게 당첨될 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이 지구가 만들어질 확률. 네. 그럼 지구가 있으려면 태양이 존재할 확률. 그럼 태양이 있으려면 이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 이런 것들을 따지면 확률이 얼마나 낮냐면은 그 10의 260제곱분의 1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엄청나게 행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명하는 콘텐츠가 바로 코스모스라는. 네. 그 코스모스요? 예, 칼 세간의 코스모스를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고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큐멘터리도 아마 역사상 가장 잘 맞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칼 세건이 직접 호스트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2대 호스트를 한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럼 생각을 뭐 하고 있고. 3대로 이제 또 궤도님께서 하셔야죠. 저는 뭐 잠깐 까메오라만 내레이터로. 나와도 행복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서문에 칼 세건이 적은 문장이 있어요. 네,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이 광활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를 그대와 함께 살아감을 감사하며. 아내에게 우리가 항상 우리 시점에서 밖을 바라다보지만 바깥에서 렌즈를 방향을 탁 돌려서 이 지구라는 별을 바라봤을 때 이 조그맣고 창백한 푸른 점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워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별에 살고 있다는 걸 늘 네. 자각을 해야죠. 아, 네, 별은 아니고 행성입니다. 행운과 불운을 다루는 그런 수학의 분야가 있죠. 그게 확률론이잖아요. 네. 확률 이론. 근데 네. 확률 이론이 오늘 다루는 유일한 이론은 아니지만 오늘 다루는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게 확률 그쵸. 이론인데 네.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대값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도박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대값을 제가 알기로는 그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근데 파스칼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기 친구가 도박에 관한 어떤 난제를 물어본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초기에 확률 이론을 만들어낸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정도로 이제 확률과 이제 도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확률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행운과 불운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전을 10번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앞면만 연달아서 10번이 나와요. 오, 그게 행운이에요, 불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낮은 확률에 뭐가 일어난 거긴 하죠. 네, 아주 극히 힘든 뭐 10의 뭐 2의 10승분의 1이니까 1024분의 1이잖아요. 그럴 정도의 굉장히 희박한 확률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건 행운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다만 거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얼마를 걸었다. 걸었어. 1억 원을 걸었다. 그렇게 나오면 뭐 100배를 준다. 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행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행운과 불운을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의 중요성, 그다음에 수혜자나 피해자한테 미치는 영향 네. 이것을 따져야지 사실은 최종적으로 어허. 행운과 불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확률 자체가 네. 아니라. 예, 어떤 운에 대한 걸 할 때 점칠 때 동전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네. 오, 잘하네요. 오, 잘하네요. 딱 오. 요거를 하는 거가 많은데 영화에서 네. 뭐 몇 번 일에 언급이 됐지만 아, 우리 궤도님이 주인공인 영화. 아니에요? 언급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자예요? 감자 감자도 너무 있는데 뭐. 웃겼어요. 너는 웃기지?
아니 나는 뭐니? 이 안톤 쉬거가 네. 죽일지 말지 이 주유소에 계신 분을 이렇게 던져갖고 정하잖아요. 진짜 나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을 이렇게 하는 게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축구 누가 선공할지를 네, 요즘에도 공정. 해요. 미국에서도 해요.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네, 라이트 라이트 형제가 형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누가 먼저 탈 것인지를 동전. 네, 형제가 동전으로 정했어요. 형이 먼저 탔죠. 네, 형이 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전 던지기는 이 양면이니까 네. 5대5 이렇게 쓰는 경우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쓰다가도 하시는데 이쪽으로는 쓰러지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2007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자 퍼시 디아코니스라는 분이 네. 가설을 내요. 동전 던지기는 무작위가 아니라 물리학 법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던져진 동전이 올라가면 일종의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그 세차 운동의 결과 때문에 처음 위로 향한 면이 좀 더 오랫동안 오랫동안 공중에서 머물 것이다. 실제로 유럽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실험을 합니다. 네, 무려 48명의 참가자가 46가지 동전을 35만 757번 던집니다. 놀랍게도 네. 수학적인 예측과 거의 비슷하게 50. 50.8% 확률로 네, 처음에 놓인 면이 높았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안톤 쉬거도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죽일지 말지 결정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안 좋다. 사실은 이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얼마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심 같은 걸 느끼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예를 들면 수많은 유물들 같은 거 출토해 보면 정말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주사위가 있었어요. 네, 주사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사위는 이렇게 서로 맞은편 이 대척점에 있는 숫자를 합치면 7인 주사위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7로 이루어져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가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어요. 야, 이런 방식으로 그랬구나. 주사위를 했었고요. 너무 잘 아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유머. 네네네네. 원래는 주사위를 던져라예요. 원래는 원문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생각해서 루비콘강을 건너서 원로원에 반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말하기도 하죠. 또 아인슈타인의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 그것도 역시 네. 주사위 비유가 나오고. 확률로 신은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 미국에서 이렇게 자동차에 주사위 이만한 거 달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약간 행운의 부적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주사위를 사실은 이렇게 무슨 게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 점을 치기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렇고 또 그거보다 더 원시적인 형태는 제비뽑기죠. 사실 이제 왜 제비인지 아세요? 제비? 제비가 이렇게 뽑나 이렇게? 제비예요? 그러니까 왜 제비를 제비처럼 뽑을까요? 왜 생겼어요? 참새를 안 뽑고? 아, 옛날에는 그 드러 하는 거를 네. 제비 깃털로 만들었나 보다. 네, 이런 그래요? 풍부한 상상력 알고 보면 아, 아니에요? 네, 알고 보면 훨씬 더 단순한 건데 네. 이 제비가 아니고 원래 접이에요. 접어? 접이 그렇죠. 접어서. 접기 할 때요? 종이 접기 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접은 종이를 뽑기란 뜻이에요. 오. 그러니까 접이 날아다니는 제비하고 아무 상관이 아, 없는. 그래요? 저는 사실 과학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양자역학을 잘 모르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 운을, 행운을 양자역학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한 책이 있어요. 운을 아, 그래요?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심지어. 네. 유사각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아, 약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과학적인 뭐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네. 다만 이때 이제 2020년인가 그랬는데 이제 김영사에서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생각한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저는 좀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고 네. 뭔가 이렇게 기운 같은 걸 잘 느끼는 좀 그런 그- 사람인데 이거를 또 막 유사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놀릴까봐 좀 그러지만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지만 되게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심스럽네요. 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그래도 일상에서 이런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한 게 우리가 행운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 행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상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못 돼. 아, 나는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의 일부에만 불과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계속 무의식을 정화하는 걸 하면 좋다. 뭐 자연을 바라본다든가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들을 늘릴수록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깨끗해져서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네요. 그쵸. 왜냐면은 네. 저는 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근데 그 부분은 아닌 것 아니고? 같고 제가
제가 볼 때 어떤 거냐면은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행운이 와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더니 사실은 그거에 대한 동경 부러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아내어머님이 에이펙에 가서 막 하는 걸 보고 그것도 어떻게 더 잘해? 예를 들어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예를 들어 그분에게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덥석 잡게 되면은 내 스스로의 어떤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동경을 해. 정말 순수하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은데 그 동경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요. 왜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상 행운이 와도 네. 내가 그걸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으로 막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본인이 그 기회를 못 잡는데요. 그럼 이것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이라는 게 에너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이 무언가 변화를 준 거지. 내 생각의 네, 대로. 에너지라는 것은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고 네. 질량과만 등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네, 물론 여러 에너지가 형태를 바꿀 수는 있지만 네. 어떡해. 근데 내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나 또 질문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과관계가 있죠. 설명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걸 설명할 수 없을 때 네.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운이라서 인간의 노력은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운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도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퍼센트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유리한 확률을 결과를 높이기 만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운이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때 많이 떠올려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사례인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뭐 난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대 시절 그 중학교 시절에도 이제 어떤 굉장한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무슨 그 당시에 중학생 때 빌 게이츠가 사용했던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단말기가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 속에 놓인 사람이 전 세계 그 당시에 5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자기 몫이 있지만 전 세계 50명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기가 우연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운이냐 아니면 기냐. 보통 일반적으로 운 7, 기 3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운 한 90%를 봅니다. 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90%는 몰라도 저도 한 운 8, 기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어요. 이게 복잡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연구인데 2018년도 연구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연구가 예를 들어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능력별로 쫙 있어요.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까지.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행운 수치가 다 달라. 이걸 복잡계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누가 가장 성공을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평균보다 조금 높아도 돼요. 네네. 근데 그들 중에 운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다가 갑자기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정말 행운이 나에게 왔다. 결정적인 행운은 어디서 오는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이 강한 연결에서 오는 경우보다 약한 연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나랑 아주 가까운 누구, 친한 네네. 사람,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약한 연결보다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약간 나비효과 같은 거예요? 강한 연결을 행운이라고 인지 안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건너 아는 누군가가 좋은 행운을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네. 결국은 이 행운이라는 것도 나랑 직접적으로 강한 연결이 아닌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함 같은 게 그쵸. 결국 돌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학의 결론은 뭐냐면 네. 사회학 실험의 결론은 결국은 랜덤하게 약한 연결의 빈도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네. 운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트워크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너가 잘 되려면 너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먼 사람에게도 늘 친절해라. 네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선배 방송인 분들이나 많이 조언하시는 게
너 촬영장 가서 무조건 네네네. 모두한테 인사하고 친절하고 정말 상냥하게 하고 네가 중요해 보이는 뭐 감독님, 뭐 작가님, 뭐 출연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성공하신 선배님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게 랜덤하게 만나는 약한 연결에서 최대한 좋은 일을 많이 베풀면 그게 돌아온다. 이걸 우리는 행운이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불운은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어요? 불운은 이렇게 그냥- 약한 연결에게 무례하거나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행운이나 불운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과론하고 무관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네. 그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굉장히 뭐 그쪽 방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렇죠. 네.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직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소개로 취직한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좀 특히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돈의 팔촌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몇 단계를 거쳐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약한 연결 약한 관계로 내가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 취직시켜주는 성향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넥터라는 개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완전 커넥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주변에 유달리 줄에 많이 이렇게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매치메이킹 시켜주거나 네. 뭐 일자리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도 아까 그 말이 네. 너무 인상적이고 맞아요. 거기다가 또 그런 영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연결돼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운 혹은 그렇죠. 불운 네. 근데 그것도 네. 어쩌면 성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현모가 이제 그런 행운이 많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현모 성격을 보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인다. 그럼 적극적으로 그래도 나도 그거 할게. 이렇게 던져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긍정적인 것들이 얘는 뭔가를 하면 따라오는 친구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믿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가지를 못해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사고 실험 얘기할 때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을 얘기한단 라플라스. 말이에요. 근데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은 현대 물리학에서 부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무엇이 행운이고 무엇이 불운이냐라고 네네. 말할 때 예측 불가능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확률이 낮은 게 아니고 네. 확률이 낮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행운과 불운이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나는 A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A-로 보상받으면 행운이고 이게 제대로 보상받지 않은 뭐 B가 나오면 불운이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A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게 나의 행동하고 무관할 때 행운하고 불운이거든요. 그래야 예측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일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부류를 나눠 보아도 행운이나 불운에 관한 당신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행운을 수용하는 입장. 그 운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편승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 예를 들면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부적 같은 걸 사는 거예요. 네. 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나의 운을 좋게 통제하기 위해서 뭐 무당이 그려준 부적을 붙인다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행동이나 내 내면에 있는 거랑 무관하잖아요. 네. 바깥에서 나한테 가해지는 어떤 환경으로서의 어떤 무작위적인 충격 같은 정해진 것?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오는 것을 나는 저항하겠어라고 한다면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면을 꾸리느냐랑 관계에 있어라는 입장이겠죠. 대표적인 철학적인 입장이 스토아파예요. 네. 스토아파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든 내가 내면의 덕이라는 것을 길러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운이라는 것은 없어. 그 사람의 운명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라는 결정론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신화 같은 거. 오이디푸스는 태어나서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하고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려고 했지만 과거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예비가 되었던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신화라는 것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오랜 인류의 상상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 네, 네. 운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티케라는 그리스 신이 있어요. 여신이 있어요. 이게 운의 여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가 연결되니까 로마에서는 포르투나라는 신이 네. 있어요. 아까 우리가 폴춘 쿠키라고 했을 때 폴춘이 네.
라틴어로 포르투나죠. 포르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는 것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재밌는 건 이 포르투나라는 여신은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 올라앉아 있다고 보통 상상을 해요. 그럼 수레바퀴가 지 마음대로 굴러가요.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다는 변덕이 있고 행운이나 불운이 작용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상상한 거죠. 더 재밌는 건 이 포르투나 여신은 앞머리는 발모량이 많아요. 뒷머리는 발모량이 없어요. 반대네요,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뒷대머리예요. 심었나? 왜 그런가 하면 내 머리. 네, 예. 행운이 내 앞에서 올 때 앞에서 잡아야지 행운을 잡을 수 있고 행운이 지나간 다음에 저게 행운이었는데 뒤에서 잡으려면 맨들맨들해서 못 잡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철학적이다.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 알아봐야지 그렇죠. 지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도 그렇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행운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최대한 눈에 보이게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오. 제목이 럭이에요. 행운. 어허. 우리나라 제목도 럭이고 애플 TV 플러스에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는 이게 시각적으로 너무 귀여워서 보면서 귀여워. 픽사 너무 느낌인가요? 귀여워. 픽사 느낌이 나요.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너무 귀여워. 아. 근데 뭐냐면 존 라세터 감독이 그 토이스토리 픽사를 떠나서 2019년에 스카이댄스 애니메이션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스카이댄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이 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픽사의 느낌이 강하게 나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샘 그린필드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막 약간 머피의 법칙처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얘는 진짜 지지리도 재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뭐 일하다가도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길거리에서 까만색 고양이한테 빠니니를 나눠줬는데 우연히 그 고양이가 지나간 자리에서 행운의 동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을 줍고 나서는 네.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막 계속 재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도 잘 풀리고 그러는데 역시나 이제 좀 칠칠 맞은 구석이 있으니까 동전을 잃어버리나 보다. 화장실에 갔다가 모르고 그 변기에 그 동전을 빠뜨려요. 아니 느낌이 왜냐면 이걸 잃어버려야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잃어버려서 얘가 다시 그 고양이 만났던 거기서 혼잣말로 막 툴툴거리면서 동생한테 주려고 줄 걸.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까만 고양이가 동전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 가는데 갔더니 랜드 오브 럭 엄청난 세상이 펼쳐져요. 모든 게 럭인가 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행운을 만들어서 불운이랑 절반씩 섞어가지고 랜덤하게 이 세상에다 뿌려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레프리콘이에요. 그 아일랜드의 전설에 나오는 레프리콘. 요정. 네. 그래서 녹색. 걔네들이 그 아일랜드에서 사실 그런 네잎클로버 이런 게 다 유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초록색 옷을 입고 클로버 모양이 그려진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레프리콘 사이즈가 딱 고양이만해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막 그 동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여정을 떠나고 그래서 그 행운과 불행을 만드는 그 제조 원리를 알게 되고 이러는 건데 아이들이랑 보기 되게 좋고 어른이 봐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픽사 느낌 나는 애니메이션이라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끝날 때 메시지는 네. 행운도 불행일 수 있고 불행도 행운일 수 있다. 그러니까 행운 속에서 불행을 찾고 불행 속에서 행운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끝나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주제를 사실상 제가 떠올렸던 그런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이 이야기랑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착점이 있는 그게 이제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자체가 실화예요. 실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플라워 킬링 문을 보면 영화의 시작을 보면 그 오세이지라는 부족이 나와요. 그 잭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디언 분리 정책을 써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쫓겨나는 여정. 네. 그래서 오세이지 부족 쫓겨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클라호마까지 가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지금도 시골이지만 거기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을 하죠. 근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거기서 석유가 난 거예요. 정말 소위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겨나고 쫓겨나던 오세이지 부족이 전부 다 부유해지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토지를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백인 개발업자들이 와서 거기서 석유를 채굴 하게 되면 로열티를 받아요. 이러니까 영화를 초반을 보면 뉴스가 이들을 보도하는데 뉴스 막 제목이 행운이 선택한 사람들 이런 거죠. 이 사람들 너무 운이 좋잖아요. 그러네요. 행운이잖아요. 옷방석에 앉은 거니까. 네.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는 그 행운이 사실은 최악의 불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것 맞아.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오세이지 부족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시에 미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오세이지 부족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뭐 사회적인 경험도 좋고 뭐 지능도 어쩌고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해서 백인이 반드시 후견인으로 붙도록 만들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야심 있고 사악하고 이런 백인들이 이들을 착취를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을 유혹해서 결혼을 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극 중에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런 오세이지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데 극 중에 몰리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상대 여성을 굉장히 사랑한 것에서 결혼한 것처럼 보여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뒤에서 그걸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처가 식구들 하나씩 죽여요. 그래서 제목에 이제 킬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죽이는데 이 몰리라는 사람은 원래 여자가 4명 자매거든요. 나머지 셋을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인 이 자기의 아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디카프리오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삼촌인 사람이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도구가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아내와 관련된 비극이 펼쳐집니다. 이 영화가 다루는 것이 행운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 불운일 수도 있다는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범죄와 자기의 어떤 행각 때문에 진창에 빠진 인간이 과연 그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따지는 이야기이고 이거는 사실 마틴 스콜세지의 평생의 테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 오세이지족의 이야기가 너무 행운과 불행이 약간 딱 암수 한 몸처럼 뒤집히면 행운이 되고 뒤집히면 불행이 되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슴이 죽는 것은 그 아름다운 뿔 때문이라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더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네, 이때가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 경제의 몰락을 딱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에 놀랍게도 이 부동산 시장의 몰락을 예측하고 발빠르게 공매도를 시작한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쟁쟁한 배우들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천 베일, 뭐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요, 누군가는 파산을 겪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도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가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들어가기도 하는데, 브래드 피트 이 배우가 한 이야기가 되게 좀 멋있었어요. 마지막에. 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실제 상황이라면은 누군가는 너무너무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다.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역시나 오늘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행운과 불운은 다 있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다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행운이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불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심지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또 사실 뭐 행운 얘기 하자면 우리가 또 도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던 이제 타짜라는 작품이 있죠. 네. 허영만 화백님의 작품이잖아요. 저는 이제 1, 2, 3, 4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도 이제 1, 2, 3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 화가 이제 벨제부브의 노래가 이제 지금 제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작품은 원작이 정말 재밌기 때문에 또 좀 새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 번째를 정말 재밌게 봤고, 느와르 같은 느낌? 복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글로벌하게 아주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이라는 걸 도박에서. 네네. 도박사들이 말하는 이 흐름이라는 것이 착각일까? 실제 존재하는가? 뭐 예를 들어 뭐, 야, 너 지금 자리 뜨면 이제 이 기세가 끝난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지 마. 지금 흐름 탔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타짜 1편에 보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손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네, 이게 뭐냐면은 농구에서 연속으로 자유투. 슛을 성공시킨 선수가 이 손이 뜨거우니까 이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넣은 선수가. 그러니까 별개의 새로운 시도에서도 또 슛을 성공시킬 것이다. 근데 최근 연구자들이 뜨거운 손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뜨거운 손 오류의 오류? 예, 어떻게 보면 전체 경기가 아니라 그 뒤에 것만 보니까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슛 성공률을 평균 보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뜨거운 손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존재할 것 같은데. 존재할 것 같아요. 실험 안 해봐도. 인간의 심리가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데, 운동할 때. 당장 내가 방금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슛을 성공시켜서 전세를 뒤집었어. 그럼 그 자신감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막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 그럴 부르기 수도 시작해서 있겠죠. 그 영향을 다음 내가 던질 때 영향을 안 미칠까? 미치겠죠 당연히. 과거의 실험들에 무슨 바이어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후대에 밝혀져서 너무 유명한 심리학적인 실험들이 결과가 뒤바뀌는 네.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확실한 거는 그 뜨거운 손이 갑자기 차가운 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차가운 손이었던 사람보다 더 못해. 극복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어쩌면 약간 멘탈적인 그럼요. 측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라는 게 그만큼 멘탈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그 카지노 얘기하시니까 네. 롤라런이라고 독일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네. 저 그 배우랑 인터뷰도 했어요. 진짜요? 그 달리는 배우요? 프랑카 포텐테. 그 빨간색 머리하고 막 네네네. 계속 달리는. 근데 이제 제가 독일어과였으니까 다 같이 이제 우리 교실에서 이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주구장창 계속 달려요. 이 롤라가. 제목이 롤라런이잖아요. 왜 달리냐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뭔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돈가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만한 돈을 20분 안에 마련을 해야지만 남자친구를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남자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롤라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게 이러고서는 전화를 끊고 그 20분 동안 어떻게 돈을 구하는지를 3가지 다른 버전으로 보여줘요. 그때 3번째 방법으로 룰렛. 한 게 갑자기 카지노에 들러서 그러면서 돈을 벌자. 네, 번호 하나에다가 베팅을 했는데 그게 돼요. 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롤라가 바늘이 막 돌아갈 때 와! 하고 소리를 지어. 뭐 다 깨지지 않나요, 뭐가? 네, 소리 때문에. 기합을 막 넣어요. 근데 진짜로 당첨이 돼요. 무협 영화입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래서 소리를 막 내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세잖아요. 기세. 네. 그럼 우리가 막 테니스 칠 때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봤지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 영상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막. 맞아요. 중간에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그 여자가 전화를 딱 받고 네. 머릿속에서 자기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쫙 360도로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워쇼스키에게 영감을 줘서 같이 매트릭스를 매트릭스요? 만들면서 그 매트릭스 장면이 탄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악도 막 박진감 넘치는 네. 드럼 빛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스타일을 보여줘. 그래서 막 달리는데 달릴 때 이 도움 닫기 하나만으로 이 동작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지수가 존재하는지가 영상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군요.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스라고 네, 기네스 그게 벨트로 지하철을 타느냐 못 타느냐. 네. 이 슬라이딩 도어스가 내가 도착했을 때 닫혀버리느냐 아니면은 붙잡아서 열고 거길 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한이하게 달라지는 실제로 영화인데 그렇게 타야 지각을 안 하고 안 타면 지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타서 하고 지하철을 놓쳤는데 그때 귀인을 만날 수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놓친 지하철이 사고가 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무조건 것들이. 타는 것만 좋은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스피드 있잖아요. 스피드를 보게 되면 산드라 블록이 나오잖아요. 그 산드라 블록이 원래 버스를 놓쳐요. 놓치는데 막 이 너무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떠나는 버스를 잡아가지고 굳이 타거든요. 그랬는데 그 버스가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이제킹이 되나 그러죠. 악당이 그 테러범들이 폭탄을 집어넣어서 폭탄을 차고 달리는 거. 저속으로 달리면 이 버스가 터져.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것도. 명작이죠. (2026년) 새해의 모든 행운을 좀 나눠드리려고 론칭 이벤트로 마련을 했거든요. 어떻게 나눠줘요? 여러분께서 트라이브 앱에 이것도 들어오셔서 눈발로 나. 운빨이죠. 네, 일단은 구독을 인증을 해주셔서 얼마나 찐팬인지를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그분들 중에서 프리미엄 영화 상영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6년 새해에 좋은 기운들 다 끌어당기려고 행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상세한 내용들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주제는 뭘지 예고편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버스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행운을 불러오는 댓글 네.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루머. 사실은 과학계의 가장 유명한 루머가 뭔지 아세요?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영화가 나옵니다. Fly Me to the Moon. 인류는 달에 착륙했습니까? 인류가 갔겠어요. 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어떤 루머나 거짓이 이렇게 횡행했던 어떤 사례 중에 하나 재밌는 사례가 오슨 웰스가 네. 우주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너무 실감나게 신체처럼 뉴스처럼 방송을 한 거죠. 엄청난 패닉이 있었다. 난리가 났었다. 최애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난리예요, 난리. 네. 악마의 편집을 당하고 SNS에 루머가 퍼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사실은 이게 과연 정말 그렇게 힘들까?